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여치대학교 병원 신지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황장애 대처하기 두 번째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감각과 생각,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데요. 공황장애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연관이 있겠습니다. 신체 감각은 숨이 가쁜 느낌, 심박이 빨라지는 느낌, 비현실감 등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감각이 생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벗어나거나 집에 나오지 않는 방향의 행동을 할 수도 있겠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신체 감각과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감각 조절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의 50% 정도에서는 과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리학적으로 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뇌로 가는 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상한 심지어는 무서운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지러움증, 아찔한 느낌, 혼동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시야 흐림, 비현실감, 숨가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증상 중에는 마비가 되는 느낌, 저린 느낌, 손발이 꼬이는 느낌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슴이 압박되는 느낌, 피로한 느낌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조절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복식호흡도 있고, 그리고 공황 발작이 발생했을 때 의식해서 복식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검지와 엄지로는 코를 막고 나머지 손으로는 입에 마스크를 씌우듯이 입을 막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들숨 날숨 쉬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고정시키고 배가 불룩해졌다가 들어가도록 쉬는 호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살펴보시면 배가 불룩해지도록 우선 숨을 들여마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가슴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시행을 하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빠르기와 깊이로 호흡을 하면서 너무 빠르게 숨을 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하루에 2번씩 적어도 10분 이상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에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공황장애가 빠르게 호전되는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느낌에 익숙해지는 조절법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의자 또는 침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팔과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근육들을 10초간 긴장을 시켰다가 20초간 이완을 시키면서 그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것인데요. 모든 근육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손, 왼손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근육, 또 얼굴 표정 근육, 배, 발가락, 다리 등의 어떤 큰 근육을 연습을 해보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10초간 시켰다가 또한 20초간 힘을 빼면서 그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그 기분에, 이완되는 기분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각 조절하기에 해당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공포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생각들은 불안감과 공황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공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굉장히 습관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생각들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자동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해당하는데요. 자동적 사고의 특징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자동적이어서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또한 지속적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왜곡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자동적 사고는 사실과 꼭 들어맞지는 않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처럼 보여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주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생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움되지 않는 생각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과대평가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다가 내가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불안하면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어떤 과대평가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의미를 하고요. 또 재앙화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적인 생각으로 공황장애가 또 발생하면 난 직장에서 해고가 될 거야, 다시 발생하는 거는 정말 끔찍하고 난 망했어 등의 어떤 파국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이외에도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걸러내기, 긍정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기.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지 않고 괜찮았던 시점들도 있는데, 공황장애가 온 그런 상황에 집중해서 내가 대중교통에 가면 반드시 공황장애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긍정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서적 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정서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어떻게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어떤 머스트라는 생각도 이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지속되는 이유는 회피, 어떤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회피하는 것처럼 이제 회피로 인해서 내가 괜찮았던 점도 있었다, 괜찮을 때도 있다 하는 반대 증거를 모을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까 자동적 사고로 자동화 되는 것도 이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공황이 나아진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공황 장애가 오고 바로 약을 먹어서 이제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사실상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어떤 생리적인 힘으로 나아진 것인데, 이것이 약 때문에 나아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미래에는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지속시키는 이유 중에 해당하고요. 재앙이 정말로 발생했다는 믿음, 신체 증상, 불안이 미래의 공황을 예측한다는 믿음, 또한 부정적인 생각의 자동화 같은 것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자주 하게 되는 인지적인 오류 유형,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과대평가, 재앙화, 흑백 논리, 걸러내기, 정서적 추론 등등 어떤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현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공황이 계속 대중교통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10번 중에 6번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 등의 어떤 실제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균형 잡힌 생각하기가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에 대한 어떤 조절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을 이게 꼭 사실은 아니고 나의 추측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자동적인 사고, 이런 것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흑백 논리, 걸러내기, 긍정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기 등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증거를 검토해 보는 것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재앙적 사건, 공황장애, 공황 증상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어떤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 이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는가,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각각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탈재앙화. 그래서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so what 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공황이 좀 발생했으면 또 지나갈 수 있지, 지나가면 되지 등의 생각을 해보는 탈재앙화 생각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에 해당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